미처 다하지 못한 청자 보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일단 서해 앞바다에서 수중 유물이 발굴되었다. 이 수중 유물들은 소중한 자료를 담고 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오신다면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은 목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면 오늘은 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섬 이외의 마섬에서도 수중 발굴이 이루어집니다. 역시 어민들에 의해 신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도 1호선의 목간에서는 사람 이름과 함께 간지가 적혀 있으니 연구자들은 이 마도 1호선을 1208년 봄에 전라도 나주, 해남, 장흥 등지에서 곡물과 먹거리를 싣고 개경으로 가다가 침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섬과 마섬에서 발굴된 벼루, 주자 등등의 청자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제일 제 맘에 들었던 향로를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이름은 청자 사자 모양 향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섬 해저 유적에서는 사자 모양 향로가 2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점은 도굴되었는데 어찌어찌 되었든 다시 수습되었다고 합니다. 발굴될 때 꼬리가 다 파손되어 출토되었는데 사실 꼬리가 3개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 사자형 향로가 한 점이 더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자는 불교에서 호법신 혹은 부처, 불교의 상징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딱 봐도 번조 과정에서 터진 그대로 보입니다. 사자형 향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볼 수 있어요. 국보 60호. 이 유물에 비하면 대섬 사자형 향로는 그 형태부터 어설퍼요. 입은 살짝 벌리고 앞발은 나란히 내려놓으면서 둥근 보조를 쥐고 있습니다. 머리가 무지 크죠? 머리에 비해 몸통은 작고 다리는 가늘고 비례가 어째 잘 맞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눈은 또 쭉 찢어져서 눈동자를 철화, 즉 산화철로 콕 찍어 표현했네요. 사자의 갈기를 음각으로 동글동글 표현했습니다. 코는 삼각뿔이 하늘로 솟은 것 같아요. 어째 사자로 보이기보다는 약간 괴물? 제 눈에는 무서운 괴물도 아니고 어린이 그림책에 나올 만한 그런 괴물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입은 벌리고 눈도 치켜떴는데 귀엽게 느껴집니다. 가끔 이런 유물을 보다 보면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형상을 도안으로 또는 캐릭터로 디자인해서 활용하거나 이야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양의 사자형 향로는 이곳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자들도 아주 생소하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아마 최상급으로 왕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흠없이 세련되게 만들어진 것보다 더 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수중 유물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소비지로 이동 중이었던 청자잖아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터진 것도 상품으로 거래되었나 하고요. 그러니 우리 사기장들이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낮아 하면서 제작품을 깨버리는 장면은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상품으로 거래되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병을 매병이라고 해요. 보통 병하면 아랫부분이 둥그런, 그래서 안정감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병은 윗부분, 어깨 부분이 불룩해서 당당한 장군의 어깨 같다 이런 표현 많이 썼거든요. 이 병은 무엇을 담았을까요? 일제강점기 이런 형태의 병을 매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매와 꽃을 꽂았던 꽃병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후에 뚜껑이 함께 나왔습니다. 꽃병은 뚜껑이 없죠? 그럼 술병인가? 그런데 마도 2호선에서 이런 매병이 2개가 나왔는데요. 죽차례 목에 달려 발굴된 거예요. 하나는 꿀을 담았다고 하고
하나는 진기름, 즉 참기름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매병은 그냥 액체를 담았던 병인 것 같습니다. 참기름도 담고 꿀도 담고 술도 담고 가끔 꽃을 꽂을 수도 있고. 게다가 우리는 매병이라고 불렀는데 이 죽찰에 준, 즉 항아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 고려인들은 이 병을 그냥 준이라고 불렀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비교적 큰 매병인데요. 음각으로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청자는 유약이 두껍기 때문에 음각으로 무늬를 새기면 잘 보이지 않아요. 가까이 봐야 보이는 정도? 조금 더 무늬가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그 방법의 하나가 상강기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음각기법은 예리하고 뾰족한 도구로 파내어 장식하는 기법입니다.